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리뷰 양봉수입니다. 저희는 지금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을 타고 있는데요. 얘는 그냥 렉스턴 스포츠 칸이 아니고 다이내믹 에디션이라고 최근에 쌍용차가 새롭게 출시한 모델이에요. 얘는 총 4개의 트림 중에서 상위 두 번째 트림입니다. 바로 위에는 노블레스밖에 없고, 얘는 3,369만원짜리 모델인데 여기 옵션을 다 넣다 보면 물론 한 3,700, 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기판 보면은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여긴 9.2인치짜리 한 뼘을 넘죠. 내비게이션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진하면 어라운드 뷰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듀얼 풀 오토 에어컨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첨단 사양 웬만큼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이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얘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총 3개 트림 있을 때도 중간급에서 어느 정도 넣을 수 있었던 옵션이기도 하고, 아니면 노블레스에 가면 다 있는 옵션입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외관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고, 그리고 주행 성능이 또 바뀌었고, 그리고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시승기를 올라온 것들을 보면 대부분 시승회에서 그 리뷰한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냥 디자인적으로 바뀐 거, 그리고 아니면 사양에 대해서만, 편의 사양에 대해서만 이렇게 언급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좀 다른 시각에서 얘가 실제로 구입한 입장에서 뭐가 어떻게 좋은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최근까지 칸을 소유했었기 때문에 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걸 좀 잘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왜 다이내믹 에디션을 구입해야 되고 어떤 분들이 구입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보시죠. 네, 이제 디자인, 주행 성능을 위한 변화, 그리고 불편한 개선점 이런 총 3가지를 볼 건데, 그 중에서 디자인부터 보면 전면부에 스키드 플레이트가 추가됐어요. 이건 기존에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었던 건데 다이내믹 에디션에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튀어나온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 크롬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색깔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세련된 그런 느낌이 살고요. 옆에서도 오버펜더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2020년형 렉스턴 스포츠나 칸에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었던 아이템인데, 이 다이내믹 에디션에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인치 휠은 블랙으로 페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쿠퍼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이 쿠퍼 타이어는 이제 AMT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AT하고 MT하고 그 사이에 약간 하이브리드 역할을 하는 그런 타이어입니다. AT 타이어보다 지금 패턴을 봤을 때는 MT 타이어에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멋도 있어야겠고, 그리고 MT 타이어처럼 성능도 좀 좋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요거는 순정으로 장착돼서 출고되는 타이어가 아니고 이제 아이언빌드에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타이어고요. 이 타이어를 장착하면 순정보다 한 1인치 정도 차가 조금 더 높아져요. 타이어 자체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전에 시승해 보니까 일반적인 AT 타이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타이어나 주행 성능 관련해서 다시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사이드 스텝은 제가 장착했던 그런 사이드 스텝보다 디자인은 그렇게 멋있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나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파이프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고, 이게 그렇게 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불안하긴 한 것 같지만, 어쨌든 이거 오프로드 가면 이거 완전 다 닿을 수 있겠는데? 너무 잘 닿겠는데 이거?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얘는 시승 행사용 차량이었어 가지고 이렇게 롤바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롤바가 올라가 있어서 조금 더 차에 비율이 잘 맞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만약에 롤바 떼고 스티커 떼면은 차 뒤쪽이 좀 기형적으로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니까 뒤도 좀 더 어느 정도 밸런스 맞는 그런 느낌도 있고, 이 다이내믹 에디션이라는 그런 특별함을 강조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고, 랩터나 램 같은 경우도 이런 레벨 스티커 붙이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벙크 롤바는 제가 예전에 썼을 때 말씀드렸지만 진짜 최고예요. 이거는 만약에 하드 커버 씌우고 다니지 않으실 거라면, 특히 칸에는 무조건 장착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거 진짜 녹도 안 쓸고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뒤에서도 보면 여기도 전면부랑 마찬가지로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칸을 탈 때 이 뒤쪽이 좀 밋밋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키드 플레이트 들어가니까 조금 더 입체감도 살고, 이 색깔이 다르고 이래서 근육이 확 잡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좀 더 세련된 멋도 있어서 요거 기본으로 들어간 거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향상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새로운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기존에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던 거를 재구성해 놓은 듯한 느낌? 그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은 기존에 있던 품목들을 여기다가 이제 그냥 기본으로 장착하면서 재구성한 거 외에 그럼 달라진 게 없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이내믹 에디션은 디자인보다 주행 성능에 굉장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강조가 안 됐더라고. 별로. 뭐가 있냐면 얘는 다이내믹 에디션, 되게 다이나믹하게 타라고 차를 만든 건데, 저희가 칸을 사서 도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발생한 문제가 뭐였어요? 언더커버부터 박살이 났잖아. 언더커버가 그냥 일반 온로드 주행 차량처럼 되게 얇게 부직포 그냥 꽉 눌러 놓은 것처럼 그런 언더커버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다이내믹 에디션에는 언더커버가 새롭게 디자인돼서 들어갔어요. 이 언더커버 같은 경우는 밖에서도 언더커버 장착한 거를 좀 볼 수 있게끔 언더커버를 조금 더 내렸어요. 이 언더커버가 임도나 아니면 오프로드 갔을 때 쉽게 박살나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성 테스트를 저희가 기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완을 해서 만든 건데, 자세히 보시면 렉스턴이라는 그런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언더커버보다 강도는 약하긴 합니다. 제가 탔던 칸 같은 경우는 그 언더커버를 이제 특수 제작을 한 거라서 막 10T씩 그 강도가 나오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 3T에서 5T 정도, 일반적인 언더커버보다 약간 강한 거나 그 정도 수준, 그렇게 제작이 되어서 아무튼 엔진룸을 충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오프로드나 아니면 임도 갔을 때.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꿀일 거예요. 꿀. 뭐 캠핑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이 언더커버는 앞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장착하시려면 미션 커버, TC 커버까지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얘는 일반 대중에 판매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미션 커버나 TC 커버는 빠져 있는 것 같고, 대신 뒤에서 보면은 저기 디퍼런셜 기어에 커버가 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또 보시면 렉스턴이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완전 이렇게 딱 알이 딱 잡혀 있잖아. 완전 드래곤볼처럼 아니면 수박통처럼 밑에 딱 잡혀 있어서 디퍼런셜 기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물론 이 디퍼런셜 기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드레스업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고 하니까 다이내믹 에디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에 언더커버랑 뒤에 디퍼런셜 커버, 보통 대우 커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우 커버까지 작업해 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커버류가 밑에 부착됐기 때문에 세미오프나 아무튼 임도에서 타기도 좋아졌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좋아졌어요. 얘 지금 5링크 모델이거든요. 이 5링크 모델에 타이어도 바뀌었고 서스펜션도 바뀌어서 비포장 도로를 주행했을 때, 그냥 주행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막 쏘고 확 달렸을 때, 이랬을 때 느낌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약간 랠리 하듯이 진짜 엄청나게 쏘면서 그 비포장길을 주행해 봤는데요, 세팅이 너무 마음에 들어. 뭐가 다르냐면 이 타이어를 장착해서 꼭 사륜으로 주행해야 되는 그런 길을 얘는 후륜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다이내믹 에디션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오프로드를 같은 구간을 진입했을 때 그 차량들은 앞이나 뒤가 닿아요. 특히 뒤가 닿는데 얘는 타이어에서 1인치, 또 서스펜션 세팅에서 1인치 정도가 해서 총 2인치 정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뒤가 안 닿더라고. 똑같은 길을 갔을 때 기본적으로 조금 더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거죠. 언더커버에다가 약간 바디가 살짝 올라가게 됐으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온로드에서도 얘는 조금 더 하드해진 느낌? 그러니까 약간 유럽차처럼 바뀐 느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서스펜션이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제품이 아니고 호주 향이에요. 향. 이 세팅을 호주에 수출되는 그런 모델하고 비슷하게 세팅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또 국내에서 쓰면 국내랑 호주랑 또 이 지형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맞는다고. 그러다 보니 얘는 짐도 더 적재를 기존 5링크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처짐 현상이 덜해야 되고, 그게 가장 불만이었으니까 처짐 현상도 덜해야 되고, 조금 더 하드해지긴 해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하드해지면 또 불편해하니까 그럼 또 물렁해지면 또 안 되지. 이게 원래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야 이게. 근데 이거를 모른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강조가 안 됐더라고. 이 서스펜션이 진짜 힘들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샥이라고 하잖아요. 이 샥하고 스프링하고 다 바뀌었어요. 얘는 다이내믹 에디션하고 다른 모델 3개 트림, 노블레스든 뭐 다른 밑에 있는 트림들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얘는 다른 거는 이런 거는 이런 스텝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거는 다른 트림에서도 그냥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근데 이 서스펜션은 그냥 다릅니다. 얘는 다이내믹 에디션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렉스턴 스포츠 그동안 타보니까 좀 물렁하더라,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이내믹 에디션 요 세팅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구입 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구입하시면은 딱 좋을 거예요. 특히 이건 뭐 연령대 그런 구애받는 그런 세팅이 아닌 것 같아요. 젊은 분들한테 특히 좋을 테고, 연령대가 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너무 하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 전국 몇몇 대리점에는 차가 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승 행사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시승
그 문의를 해보시면은 아마 타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실 법한 게 이 타이어의 형상을 보면 약간 MT 계열에 가깝단 말이죠. AT긴 하지만 MT 계열에 가까운데, 요거는 제가 사용했던 그 마스터크래프트 MT 타이어보다 소음이 훨씬 적어요. 확실한 거는 훨씬 적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램의 AT 타이어만큼 정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거를 약간의 재미로 느끼면서 불편함 없이 그렇게 탈 수 있을 그 정도 수준은 되니까, 요것도 기본 타이어보다는, 그냥 기본 로드 타이어보다는 요 타이어까지 작업해 주시면 딱 요 세팅이 가능해서 요것도 장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저는 근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순정에서 이게 타이어가 가격이 조금 나가다 보니까 빠진 건지 어쩐 건지 제가 뭐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건 아이언빌드에서 장착할 수 있으니까 작업을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이거보다 좀 더 과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차 안에 좀 잘라내면 되거든요. 제 차를 좀 많이 잘라냈었죠. 좀 잘라내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어디서나 그건 작업 가능할 테니까. 근데 나는 막 차 막 잘라내고 뭐 이런 거는 좀 싫다, 그냥 순정 상태 안에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AT 타이어 아니면 MT 타이어 좀 근데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거 다 장착하시면 돼요. 마일리지도 좋고 성능도 좋고 진짜 좋습니다. 뭐 내가 갑자기 아이언빌드나 뭐 쌍용차 그런 영업사원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주행 성능 뿐만 아니라 얘가 진짜 좋아진 거는 불편한 개선,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뭐냐면, 와, 이게 진작 들어갔어야지. 황당하죠? 안 떨어져. 이게 되게 괜찮죠? 이것도 이거대로 괜찮아. 확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쌍용차에서 뭐 되게 어려운 영어를 써놨어요. 근데 이건 보통 애프터마켓에서 이거 트렁크 도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힌지를 좀 더 정리해가지고 얘가 좀 더 뻑뻑한 듯 가벼운 듯 그 사이에 세팅을 잘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 손가락. 엄청 좋죠? 이거 꼭 들어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걸 그때 작업을 안 해서 뚝 떨어졌잖아. 위험하게. 이게 한 손. 이거 진짜 큰 차이예요. 여러분, 이거 노블레스에도 이거 기본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내믹 에디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면 무슨 뻘소리야. 이거 좀 확대 적용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다른 트림에도. 이건 다이내믹 에디션이라고 해서 들어갈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다 들어가야죠. 이거 오히려 콜로라도보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은 사실 콜로라도가 더 좋거든요. 되게 고급스럽게 스르륵 떨어지는 느낌은. 근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실내에서도 바뀐 게 있는데요. 이건 뭐 바뀌었다기보다 사실 다이내믹이 아니더라도 옵션으로 추가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지만, 이 렉스턴 스포츠는 시트 밑에 공간이 그동안 좀 죽었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냥 뭐 신발도 넣고 우산도 넣고 그냥 뭐 막 집어넣어서 다녔는데, 이번에 다이내믹 에디션은 이렇게 서랍을 추가했습니다. 하단부 서랍을. 그래서 신발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물건들도 넣을 수 있고, 옆에 우산 같은 것도 딱 고정시켜 놓을 수 있고,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쓸 수 있어서 이런 서랍이 추가된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퀄리티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이내믹 에디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저는 만약에 제가 다시 렉스턴 스포츠 칸을 사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렉스턴 스포츠나 이런 걸 사게 된다면 다이내믹 에디션을 살 것 같고, 주변에서 사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걸 가장 추천할 것 같아요. 이게 가격 대비 3,369만원 요걸 누릴 수 있다는 거 정말 좋고, 옵션을 다 추가해도 3,700~800인데 이거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작업하면 가격이 진짜 엄청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가격에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다이내믹 에디션 이거 진작에 출시됐어야지. 제가 이제 데일리로만 이제 칸을 강조했었고, RV용 뭐 레저용으로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콜로라도 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얘는 주말용으로도 좋아요. 얘는 콜로라도와 그 격차를 확 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행 성능에 있어서. 근데 이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그 직접 비교는 사실 제가 정확히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여전히 살짝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디자인에서 먹고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콜로라도랑 거의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런 거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많이 아쉽지만 어쨌든 렉스턴 스포츠 칸을 구입하실 분들은 이 다이내믹 에디션 꼭 자세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경반분기에서 기자 행사, 인플루언서 행사 하는 거를 보면서
이 다이내믹 에디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강조가 안 돼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차량 구입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참, 그리고 이 타이어 바꾸면 연비 많이 떨어지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연비 실제로 안 떨어진다고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한 2km 정도? 2km 정도 무조건 영향이 가긴 가는데, 이 타이어 껴도 얘는 제가 탔던 그 마스터크래프트 MT 타이어보다 워낙 성능이 좋고 더 좋은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탔던 그 칸 같은 경우는 언더커버도 되게 무겁고 차 자체가 전반적으로 무거웠어요. 막 윈치도 한 100kg씩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안 나왔는데, 얘는 그래도 연비가 한 9km 그 정도 수준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그 나중에 MT 타이어 빼고 로드 타이어를 낀 다음에 연비 주행했을 때 한 8km 가까이 나오긴 했었잖아요. 그럼 얘도 연비가 한 10km 이상도 나오긴 하겠네. 저희가 사실 이거 온로드에서 시승을 굉장히 많이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지금 이렇게 차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나마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나 기자분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뭐 그나마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촬영하는 건데, 어쨌든 연비는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김예준 기자가 예전에 연비 찍었던 것처럼 10km 내외로 이렇게 찍을 수는 있으니까, 특별히 쏘지만 않는다면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이 좀 늘어졌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오토트리뷰는 양봉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